네, 저평가된 종목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해볼 텐데요. 이충헌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시장이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더 낙폭을 키워지는 않고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또 어떠한 전략을 챙겨볼 수 있을지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앞서서 AS 전략부터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AS 전략 마련해보는 것 같은데 제이스코홀딩스 나와 있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8%대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스코홀딩스 오늘장에서도 2%대의 강한 흐름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제이스코홀딩스는 그때 이제 니켈 광산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3분기 내에 이제 선적이 되냐 안 되느냐가 이 회사의 향후 주가의 방향을 가르는 아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적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다음 달까지 나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는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유효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갖고 계신다 아니면 신규 진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으로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또 그에 맞는 전략들 그때그때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은 또 어디에서 기회를 얻어볼 수 있을지 그 헤드라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바이오 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최근에 바이오 쪽으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암부터 대사질환까지 장내 미생물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이 신약 후보가 되고 있다. 제가 이 기사랑 그 리포트 내신 걸 읽어보니까 좀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체질에도 영향을 주고 그걸 어떻게 활용하나 봐요? 네, 일단 사실 우리가 많은 바이오 기업들, 유명한 기업들을 보면은 뭐 면역항암제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장내 미생물이 신약 후보인가? 약간 이제 이런 얘기는 굉장히 생소하실 겁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는 몸속 미생물을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방식인데 저도 사실 이따가 말씀드릴 기업의 IR을 통해서 좀 알게 된 부분이지만 우리 한 사람의 장에는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미생물들이 면역 반응, 대사 조절, 신경계 기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건강하다라는 거고 우리가 뭐 요즘에 흔히 뭐 MZ세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도파민 터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런 것 또한 장내 미생물이 이제 생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 불안장애도 결국 미생물과 이렇게 장내 미생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단순히 이 장 안에만 있다고 해서 여기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 인체에 영향을 주는 게 장내 미생물이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바이옴과 관련돼서는 사실 우리나라에 많은 기업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술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거고 앞서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상장한 지 이제 1년 정도 된 회사인데 이 기업도 지금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일단은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그리고 장내 미생물 이쪽도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막 도파민 중독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또 거기 그 도파민이랑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니 조금 더 체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후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지 그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HM 파마 나와 있고요. 두 가지 키워드 함께 열어보시죠. 빌 게이츠, 에로 기대감. 빌 게이츠 제가 찾아봤거든요. 키워드 보고 궁금해서. 그랬더니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아까 이제 잠깐 화면에 나왔었던 것 같은데 먼저 이 얘기부터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그래서 2018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세계를 바꿀 세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하나가 치매 치료제, 하나가 면역항암제,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 나가는 것처럼 구글 벤처스 설립자인 빌 마리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바이옴은 헬스케어의 가장 큰 게임 체인저다. 이제 얘기를 한 만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은
산업의 성장성이 크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HM 파마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설립이 돼서 2024년 코스닥 시장에 기술특례 상장한 PMAS 플랫폼 기반 마이크로바이옴 헬스케어와 신약 개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글로벌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인 아메이와 맞춤형 헬스케어 제품에 대해 20년 독점 계약 체결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 기업 가치에 대해서 많은 인정을 받았었던 기업이고, 그리고 PMAS 기술 기반 분변 채취 키트 그리고 마이랩 제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금 아메이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 고객사는 아메이도 있지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을 보면은 셀트리온이나 이뮤노바이옴 그리고 코스맥스, 종근당바이오 같은 우리가 이름 들으면 알만한 기업들이 이 회사의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논문도 많이 게재를 했고 정부 지원도 받았었고 지금 이런 미래 성장 기반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좀 일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우리가 체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약간 예를 들면은 나는 어떤 사람은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살이 안 찌는 뭘 많이 그렇게 먹어도 저 사람은 왜 살이 안 찌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겹치는데, 그리고 인스턴트 식품이 뭐 몸에 안 좋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96세인데 뭐 콜라 많이 먹고 이제 이렇다도 잘 건강하게 있거든요. 그게 결국은 다 체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건데, 근데 같은 음식이라도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적용이 되는 이유는 인체를 구성하는 미생물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장 내에는 39조 마리의 미생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비슷하게 생겼다 뭐 이런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 이거를 반대로 해석하면은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보면은 결국은 이거는 의료 산업에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헬스케어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결국 이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PMAS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이랩 서비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이랩 서비스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체변 샘플을 보내면은 이 회사가 그거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6종의 유산균 중에 이 사람한테는 어떤 유산균이 필요할까, 이거를 보는 건데, 그거를 이제 유산균을 추천을 해준 거를 수개월 섭취를 하면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출 수 있게 이 회사가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마이랩 솔루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은 섭취 전후 2달 동안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이 13%가 증가했고, 그리고 뭐 포스트바이오틱스는 20% 균형이 좋아졌다. 그래서 결국 이 마이랩 솔루션의 재구매율이 거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뭐 테스트 키트라던가 이런 유산균을 구입하는 이런 비용들이 들기는 하지만 이 회사는 전 세계 어느 것보다도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진출을 통해서도 긍정적으로 더 기업이 더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되게 흥미롭네요. 괜히 그런 뭐 올리브영이나 이런 데 가도 관련되어 있는 영양제라든지 보조제 이런 것들 많이 볼 수 있는데, 확실히 조금 더 발달이 되고 발전이 되면 좀 더 확 체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짚어보면서 더 자세한 이야기 풀어나가 볼 텐데, 라이선스 아웃에 대한 기대감이 짚히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할 그러한 기대감일까요? 그럼 주가 더 튀어오를까요? 네, 그러니까 미생물이 만들어낸 물질인 대사산물이 체내에 들어가서 이제 면역세포들과 간접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거를 LBP 치료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 회사는 크게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을. 첫 번째는 우울증 치료제가 있고요. 그리고 LARS라고 하는 저위전방 절제 증후군 치료제를 갖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두 개의 임상 파이프라인 모두 2회 이상 IND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요즘에 비만 치료제 일상 들어간다 하면은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미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었던 거고,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잠재 시장의 전망이 꾸준하게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이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이런 기술력 외에도 더 확장할 수 있는 모멘텀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울증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의 감소를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LARS 같은 경우에도 타겟 최초의 LBP를 발굴을 함으로써 확보된 안정성을 바탕으로
지금 호주에서 임상 2회 이상 IND를 마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라이센스 아웃 또는 공동 개발을 통해서 이미 지금 다수의 글로벌 파트너사들과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베스트 인 클래스 아니면 퍼스트 인 클래스 같은 동사 LBP 치료제가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렇게 가시화되는 이러한 시점,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임상 파이프라인은 2개를 갖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은 1,500억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파이프라인의 기업 가치만 가져가더라도 주가의 측면에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마이랩 서비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가 상장한 자금을 통해서 지난 7월 70억 원을 들여서 세종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지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건강기능 식품을 생산 내재화를 하고, 뭐 CD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임상 시료를 지금 생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런 부분도 아메이와 어떤 협업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본다면은 이 회사는 굉장히 지금 내실을 갖추면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2가지 투자 포인트를 짚어봤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도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인데 이쯤에서 잡아봐도 괜찮을지 가격 밴드 어떻게 설정해 볼까요? 뭐 19,000원에서 2만 원 사이는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장한 지 뭐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26,000원 전후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런 리스크 주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는데, 투자자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신규 상장한 기업들이 대부분 고점 대비해서 뭐 50% 이하로 막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회사는 오히려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시장에서 언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과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임상 파이프라인 2개에 대한 기업 가치가 인정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회사의 주요 주주 중에 아모레퍼시픽과 셀트리온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면 11월에 상장한 지 1년에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그럼 셀트리온이나 이런 대기업들이 왜 이 회사 상장했을 전부터 투자를 했을까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기술력은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 밴드 설정해 주셨는데, 일단 주가 흐름 자체 긍정적으로 봐주셨는데요. 기대 수익률 목표가 26,000원 전고점 수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스크 주의 구간은 17,000원 구간으로 책정해 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님과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